이번 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제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수일치와 태를 공부했죠.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선택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을 때 서태지가 아니고 수, 태, 시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제를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겁니다. 시제라고 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사의 형태 변화를 시제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영어의 시제는 보통 9가지의 시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 전체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시제라고 해서 현재 시제가 있으면 어떤 시제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 또는 미래. 그 다음에는 진행 시제. 현재 진행이 있으면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겠죠. 다음에는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에는 시제일치라고 해서 시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포인트는 뭐였죠? 그렇죠. 그 문장에 등장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보고 푼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특정한 부사의 힌트가 없을 때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따져서 시제 정답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시제일치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되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경우까지 배워볼게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죠. 자, 먼저 단순 시제의 첫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그냥 한다 현재 동사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시제는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사용되는 그 부사가 포인트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 주는 힌트가 뭐가 있는지 어떤 부사가 있는지 볼게요. 제일 처음에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즉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sometimes, always 이런 거 있죠. 빈도부사가 쓰이면 보통 현재 시제가 잘 되고 그 다음에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regularly,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으면 현재 시제가 시제 문제 정답이 잘 됩니다. Both my parents generally go to work before 7:30 a.m.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generally가 있으니까 시제에 현재, 시제 힌트, 현재 힌트죠. 그래서 go, 현재 시제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일반적인 사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시제를 쓰고요. 당연히 반복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each나 every 들어간 말들이 있어요. 매일, 매주, 매달 이런 말. 우리 딸내미 얘기했죠. 이단.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이단아. 예. 자, 예문 볼게요. I play squash with my husband every Saturday morning.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나의 남편과 스쿼시를 한다는데 여기 every Saturday morning이 있으니까 현재 시제 동사 play를 선택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현재 시제는 이걸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는 따로 외울 개념은 없습니다. 왜? 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쓰는데 원래 동사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죠.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그럼 과거 시제의 힌트가 되는 부사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once. 자,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once는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부사로 사용되면 한 번은 한 번인데 예전에 한 번은 그래서 한때라는 뜻이 있어요. 한때. 한때. once upon a time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한때. 자, 한때니까 한때 뭐뭐 했다 과거 시제랑 잘 쓰고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죠. last 들어간 거, 어고 들어간 거, 그다음에 in 다음에 과거 연도. in 1999. 1999년에 이렇게 in에 뒤에 과거 연도가 있을 때에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 시제에서 기억할 부사는 once 하나 정도예요. 예문 보겠습니다. Thomas finally found a new way after over 900 tests 2018. 토마스는 2018년에 900번 이상의 테스트 후에 새로운 방법을 마침내 발견했다는데 여기 2018년이라는 과거 시제 힌트를 보고 발견했다. found 과거동사 썼죠. 간단합니다. 자, 다음에는 미래가 남았어요.
미래 시제에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거나 추측할 때 써요. 그쵸?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되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어의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도 쓰는데 이건 제가 예문이 없으니까 하나 예문 좋은 거 하나 알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미래 시제. I will kill you. 좋은 문장이죠. 네. I will kill you. 나는 널 죽일 거야. 이 말 속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살인자가 되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우리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너 죽일 거야. 죽을래? 막 이런 말 하죠. 자, 중요한 건 미래 상황에 대한 예상이나 추측 나타낼 때 미래 시제를 보통 쓰고 함께 사용되는 부사로 shortly 꼭 외우세요. 짧게가 아니고 shortly는 곧이라는 뜻입니다. 순과 같은 말이에요. 곧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랑 함께 사용되는 거. 넥트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은 외우지 않아도 되죠. 다음에 as of 미래나 effective 미래 표현은 꼭 외워두십시오. as of는 우리말로 옮기면 뭐뭐부로란 뜻인데 이런 때 써요. 내일부로 저희 상점의 제품은 모두 30% 할인 판매될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부로가 무슨 뜻이야 그럼? 그치? 내일부터 잘했어요. 뭐뭐부터란 뜻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effecti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명사와 함께 쓰여서 effective 명사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특이한 경우인데 effective는 시행되어 또는 적용되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어 effective May 1st 그러면 5월 1일부터 적용되어 라는 부사구가 됩니다. 형용사 뒤에 명사, 명사처럼 보이지만 특이하게 effective하고 시간 표현 나오면 부사구인데 다만 주의할 점은 effective 뒤에 뭐가 있을 때 미래 시제가 함께 사용될 때가 미래 시제의 힌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There will be a grand opening ceremony of Dublin City Public Library soon. 여기는 시제의 결정적인 힌트 뭐 있어요? 되게 쉽죠? soon, 곧이 있으니까 뭐 will be 미래 시제 고르면 됩니다. 곧 더블린시 공공도서관에 대개관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현재 과거 미래 다 했죠. 다음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경우 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경우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현해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이 얘기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조건 부사절은 미래의 뜻이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예문을 볼게요. We will start the meeting when the new president arrives. 그러면 여기 우리는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주절의 미래동사를 썼고 새로운 사장님이 도착을 하실 때라고 했는데 사장님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하실 때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도착하실 때면 현재의 뜻이에요 미래의 뜻이에요? 미래의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will arriv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en 나와 있는 시간 부사절이니까 미래 대신에 반드시 현재 동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과 조건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우리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재용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전자제품, 전자기기 이런 거 중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인가요? 이어폰? 무선 이어폰? 그죠? 엄마 이렇게 얘기해. 재용 이번 정기 토익 시험에서 네가 900점 이상 맞는다면 엄마가 갤럭시 버즈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900점 이상 맞을 것이라면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맞는다면이라고 했죠. 우리말도 이렇게 표현해요. 조건부사절에서 미래의 뜻이라도 900점 이상 맞는다면 맞을 것이라면이 아니라 맞는다면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 게 영어에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뭐? 시간 부사절과 조건 부사절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부사절이나 조건 부사절은 미래의 뜻이라도 현재 시제 써야 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래 완료의 뜻이라도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가끔 나와요. 자, 다음으로 이제는 진행 시제예요.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진행 시제는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당연히
현재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여기는 뭐 함께 사용되는 부사를 따로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예문 I'm having a great time with my friends at the moment. 나는 자, at the moment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순간에가 뭐지? 예, at the moment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 예. at the moment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 좀 해요? 자, 나는 지금 나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즉, 보내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이요. 자, 이렇게 씁니다. 현재 진행 중일 때. 다음은 왕래 발착동사. 이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굉장히 구식 표현이긴 한데 제가 이 표현을 왜 썼냐면 원래 한자로 갈 왕자, 올 내자, 출발 도착이에요.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렇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한해서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확정적인 미래를 대신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왕래 발착동사, 그러니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도 그 문장의 내용이 확정적인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 미래의 표현을 나타낼 때 꼭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표현해도 되고요.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뜻이에요. 내가 내일 서울 가. 제가 여기까지 서울이 아니거든요. 나 내일 서울 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 내일 서울 간다. 나 내일 서울 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현재로 썼잖아요. 그런 게 영어에도 있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We leave for Seattle in 10 minutes without any delay. 그러면 우리는 지체 없이 10분 이니 후에란 뜻입니다. 10분 후에 시애틀로 떠난다 이렇게 썼어요. 떠날 것이다인데 떠난다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We are leaving for Seattle in 10 minutes without any delay. are leaving 써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왕래 발착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확정적인 표현, 확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현재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언제 그런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는, 이 문법은 어떤 문제에 적용해? 분명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 주말에 뭐뭐 할 것이다 라서 정답이 will 더하기 동사원형이 맞는데 보기에 will 동사원형이 없으면 뭐가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 아시겠어요? 특히 현재 진행 시제가 가까운 미래, 확정적 미래 나타내는 건 LC 파트 2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다음으로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당연히 과거의 시점에 진행되고 있던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문 The committee was deciding on the negotiation when I entered the conference room. 여기는 과거 시제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뭐죠? 잘했어요. 여기 웬절. 이 절이 과거 시제 힌트죠. 왜? 웬절의 동사가 과거잖아요. 내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더 커미티, 그 위원회가 협상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갔던 과거의 그 순간에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과거 진행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 진행 시제에 대한 힌트가 과거 시제의 부사 절인 거예요. 자, 다음 미래 진행 시제. 미래 진행 시제는 미래에 진행되고 있을 일을 나타내죠. 뭐 표현할 때는 will be ing가 되겠는데 If you join us around 10 p.m. tomorrow, we will be dancing to the music of a live band. 그러면 만약 네가 10시, 내일 10시경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라이브 밴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중일 것이다. 당연히 미래의 한 시점에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좀 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할까요? 조건 부사절, 확정적인 미래, 내일이죠. 미래 대신에 뭐 썼어요? 현재 시제 동사. 이렇게 많이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추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토익을 공부하다 보면 will be ing가 나오는데 얘를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해석했을 때 해석이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will be ing가 will 동사원형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진행의 의미 없이. 예를 들어 The seminar
will be starting soon 그러면 세미나가 곧 시작되고 있는 중일 것이다가 아니라 세미나가 곧 시작될 것이다. will start를 강조해서 will be starting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독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소유동사나 상태동사. 소유동사나 상태동사는 진행 시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상태니까 나는 뭐뭐인 상태 중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거든요. 예문 볼게요. These tools are belonging to the engineer at the factory 그랬는데 belong to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속하다란 말인데 결국 belong to는 누구누구의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소유동사니까 여기 are belonging to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belong to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공구들은 공장의 그 기술자에게 속한다. 즉 이 공구들은 공장의 그 기술자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진행 시제까지는 사실 쉬운 개념이죠. 중간중간에 제가 특이한 문법 내용들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다음에 오늘 수업의 핵심 하이라이트. 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have 더하기 pp나 has 더하기 pp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법 용어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현재 완료하려면 그 일은 언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당연히 과거에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재 완료 문장들 중에 뭐뭐 했다라고 과거처럼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개념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과거 시제는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실만을 가리키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기간의 개념이에요. 기간의 개념. 과거 시제는 시점, 점의 개념. 현재 완료는 기간의 개념, 선의 개념이다 이거죠.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용법이 4개가 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고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그 순서로 공부를 하는데 토익에는 계속적 용법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완료는 과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까지 이어지는 선의 개념인데 현재 완료 계속은 이거예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될 때. 예를 들어 3일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비가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꾸준히 내려요.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It has rained for the last 3 days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has rained 아시겠죠? 자, 현재 완료 계속 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익에서 이때 힌트가 되는 부사 표현이 4개 있어요. 근데 이거 since라고 외우지 마시고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ince 과거라고 반드시 외우십시오.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의 명사 또는 과거 시제의 동사. 왜? since가 전치사면 명사 나오고 since가 접속사면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 반드시 since 뒤에는 과거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since 과거. 두 번째, in the last나 past. 지난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or the last나 past, 그 다음에 over the last나 past 이렇게 4가지 표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에 힌트가 되는 표현이 4개가 있고 토익 시험에 현재 완료 시제가 시제 문제 정답으로 등장할 때는 거의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물론 빈도는 since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힌트로 등장하긴 하는데 4개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since 과거 첫 번째, 그 다음 2글자 in the last나 past, 그 다음 3글자 for the last나 past, 그 다음 4글자 over the last나 past 이렇게 이 4가지 표현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의 힌트가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문은 뭐 이렇죠. 자, 나는 2001년 이후로 이 회사에서 일해오고 있다. 보통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해석해요. 아니면 나는 이 도시로 이사한 이후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되죠. 힌트가 뭐예요? since가 나오면 since 정확하게 과거죠. 현재 완료 have pp가 된다. 다음은요. 이런 문장 가능하죠. I've worked for this company in the last 또는 in the past 16 years. 나는 지난 1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오고 있다. 자, 여기 in the last나 past 있으면 여기 현재 완료 have worked. 근데 이 표현 말고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같은 의미예요. 지난 뭐뭐 동안. 아시겠죠? 자, 현재 완료의 계속 중요합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여자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노래 1위가 뭐예요? 1위가 뭐예요? 고해. 그죠? 고해. 잘 알죠? 2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2위? 2위가? She's gone입니다. She's gone. She's gone은 she has gone의 축약형이고, she's gone의 의미는 두 개가 있죠. 그녀가 갔다니까 떠났다라는 뜻과 그녀가 죽었다라는 뜻도 물론 있는데, 그녀가 떠났다, 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 현재 완료 시제인 she has gone과 과거 시제인 she went의 의미상의 차이 중요합니다. she went는 과거의 한 시점에 그녀가 떠나간 사실만을 가리켜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현재 완료 시제로 쓰면 과거에 그녀가 she has gone 그러면 과거에 떠나갔는데 그 상태, 그 결과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니까 현재 내 옆에 그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 그래서 그 노래가 애절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문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자, I've lost my bag after the long trip in Europe. 그러면 나는 유럽의 긴 여행 후에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데 이게 가방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lost면 그냥 잃어버린 사실만 가리키고 have lost면 못 찾았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경험용법. 경험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의 경험이에요. 단순히 과거에 뭐뭐 했었느냐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물어볼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봤던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너 런던 가본 적 있니? 뭐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때 현재 완료의 경험 썼죠. 함께 사용되는 부사가 ever, never, often, before, once, times 이렇게 횟수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토익 시험에서 현재 완료 시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는 대부분 계속적 용법 아까 외웠던 거 있죠. since, in the last나 past, for the last나 past, over the last나 past 얘네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거죠. 예문 Have you ever been to the United States? 너 미국 가본 적 있니? 이제까지 라는 말이 나오면 현재 완료 have pp 잘 쓰이기도 한다. 자, 마지막 현재 완료의 네 번째 용법이 완료용법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이 문법 용어랑 가장 잘 어울리는 현재 완료의 완료니까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막 완료됐을 때 방금 막 완료됐을 때 쓰는 건데요. 함께 사용하는 부사가 있긴 하지만 토익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She's just finished the sales report of the second quarter. 그녀는 2, 4분기 매출 보고서를 막 끝마쳤다. 이렇게 여기 just가 나오면 현재 완료를 쓰기도 하는데 토익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재 완료 시제의 중요한 개념은 계속, 그 다음이 결과예요. 이 두 개 개념만 일단 잘 기억하십시오. 자, 현재 완료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과거 완료 해야 되죠?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have의 과거니까 had, pp.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랑 마찬가지로 계속, 결과, 경험, 완료 용법이 있지만 토익에는 이게 출제가 되지 않고 과거 완료는 다섯 번째 용법, 대과거 용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대과거는 뭐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대과거. 이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인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had pp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이야기할 때요. 토익에서는 이 대과거 용법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과거보다 전이네 대과거 혹은 대과거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had pp. 결론.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뭐예요? had pp. 이렇게 바로 기억하십시오. 자, 예문 볼게요.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the special lecture had already begun. 그러면 내가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특강은 이미 시작됐다. 강의실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 특강이 시작된 게 먼저예요? 여러분? 뭐죠? 들어갔을 때 이미 시작됐다 했으니까. 그치?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작된 게 먼저예요. 그죠? 시작된 게. 그래서 여기 시작됐다가 had begun이죠. 그죠? 들어간 건 과거, 강의가 시작된 건 그거보다 더 전인 과거 완료.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정답으로 찾아야 하는 문제는 보통 비교가 되는 과거 시제가 나와요. 그리고 전후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을 때 그때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 남았어요.
미래 완료는 여러분 어떻게 쓸까? 동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have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will have죠. will have pp가 미래 완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개념 이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동작이 미래의 기준 시점에 완료될 때 쓰는데 여러분 현재 완료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야. 여기가 이제 미래죠.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나 현재로 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얘가 우이동, 미래 쪽으로. 그러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쭉 진행되다가 내일 완료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완료될 수도 있고 5년 뒤에 완료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 완료는 완료되는 시점이 각각 다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를 정답으로 찾아야 하는 문제도 전기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미래의 기준 시점을 보통 줍니다. 보세요. I'll have finished my work by the time my colleague comes back. 나는 나의 동료가 돌아올 때쯤 나의 일을 끝마칠 것이다. 인데 여기는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아니에요. 접속사입니다. 시간 부사절 접속사. 의미는 뭐뭐 할 때쯤. 나의 동료들이 돌아올 때쯤 나는 내 일을 끝마칠 것이다. 즉 동료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얘가 현재 동사를 썼지만 시간 부사절 미래의 뜻이라도 현재 동사예요. 그죠? 이게 미래의 기준 시점이라고요. 미래 완료의 완료가 되는 시점. 그럼 뭘 써요? 미래 완료를 써준다. 거의 공식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미래 완료 will have pp가 정답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by the time하고 주어 현재 동사. 왜? 시간 부사절 미래의 뜻이에요. 그래도 현재 동사를 써야 하고 아니면 by 더하기 미래라는 아예 미래의 기준 시점을 딱 줘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그럼 뭐가 정답이다? will have pp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시제들 중에 미래 완료 시제를 답으로 찾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시제일치. 자, 이건 아까 간단하게 뭐라고 했죠? 서두에서. 시제 문제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보고 푸는데 특정한 부사의 힌트가 없을 때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따져서 시제를 결정하는 그것이 시제일치인데 원칙은 이래요. 주절이 과거잖아요. 여기 주절이 여기 과거잖아요.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요. 즉 여기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인 after 뒤에 여기 동사를 had pp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성립하진 않습니다.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되는데 종속절이 과거나 과거 완료라고 해서 주절이 반드시 과거 시제인 건 아닙니다. 자, 나는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에게 말을 한 후에 그녀가 그것에 대해 나에게 자세히 말한 후에 나는 그녀가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 주절이 알게 됐다가 과거잖아요. 근데 말한 게 뭐예요? 과거 완료죠. 논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에 빈칸하면 과거나 과거 완료 찾는 거예요. 종속절은 주절에 속해 있는 다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종속절입니다. 아니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주절이 과거 뒤에 있고 종속절이 앞에 과거나 과거 완료 이렇게 되죠. 여기 뒤에 KM을 주고 헤드 PP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예외도 있어요. 이 예외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부사는 언제나 그 문장에 등장하는 시제 힌트, 시제 문제는 언제나 그 문장에 등장하는 시제 힌트인 부사를 보고 푸는데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는 건 주절이 과거인데도요. 이 종속절에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힌트, 예를 들어 since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since에 일치시켜서 현재 완료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주절이 과거라도 종속절에 현재 이후의 일, 즉 미래를 나타내는 tomorrow가 있어요. 그럼 미래 시제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문 볼게요. 자, Today Winchester Company announced that it will open an office in Portland next month. 오늘 윈체스터사는 그 회사가 다음 달에 포틀랜드에 사무소를 열 거라고 발표했다는데 여기 주절이 과거니까 종속절에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하지만 next month가 있으니까 뭘 써요? will open 쓰면 된다. 간단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야 좀 길죠? 자, 이번엔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두 가지인데요.
문장에 동사가 나와 있고 이 동사의 의미가 이렇게 외워요. 총 6개의 개념인데 두 개씩 묶어가지고 주장명령, 요구제한, 결정충고. 뭐요? 주장명령, 요구제한, 결정충고. 물론 토익에는 주장, 요구, 제한, 충고 이렇게 4가지만 주로 나오긴 하지만 다른 영어 문법 관련해서 뭐 토플이나 IELTS나 탭스나 그런 공무원 영어나 다 관련해서 이렇게 6개만 외워두면 모든 영어에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주장명령, 요구제한, 결정충고.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의미가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한하다, 결정하다, 충고하다가 있으면 그 뒤에 목적어로 대절이 나오는데 대절에 뭘 쓰냐?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동사 원형 앞에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토익은 이 should를 아예 안 써줘요. 동사 원형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는 게 원칙, 미국식 영어는 should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만 씁니다. 그러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결정, 충고의 동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주장하다니까 insist, urge, 명령하다 order, command, 요구하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ask, demand, require, request, 제안하다 suggest나 propose, 결정하다 decide고요. 충고하다는 advise나 recommend가 있는데 recommend는 권고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절의 주어는 대절 속의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언제나 이 구조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원어민들은 이때 should를 쓰지 않아도 해야 한다라는 이 조동사의 의미 있죠?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must 의미 가장 강하죠. 그 다음 have to, 그 다음에 ought to, 그 다음에 should인데 이 should는 해야 한다는 의무보다는 충고의 개념이에요.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인데 가장 의미가 완곡한 should를 생략하고 써도 그 뉘앙스를 안다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Mr. Blake recommended that I be punctual for class tomorrow. 여기 be 자리에 빈칸을 하고요. 답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당연히 am, was 이런 거 고르기 쉽잖아요. 근데 뭘 보고 recommend 보면 얘가 권고하다일 때 대절 속에 동사 원형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I, be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입니다. 잘 하시겠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라고 해서 가주어인 이 뒤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있을 때 진주어예요. 이때 역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데 이 경우도 should를 생략한 겁니다.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는 중요한과 필요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들이 주로인데요. 중요한은 important, 매우 중요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vital, 필요한은 necessary, 필수적인 essential, 그리고 꼭 필요한 의무적인 imperative 이렇게 5개가 주로 토익에 나옵니다. 이 외에도 advisable, 권할 만한, compulsory, 강제적인 이런 형용사도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에 해당되지만 주로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이 표현도 이런 의미로 쓰여요. 대절 속에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 하지만 원어민들 should 해야 한다, 조동사 쓰지 않아도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냥 동사 원형 씁니다. 예문 볼게요. It is important that partners always keep their words not to lose credit. 자, 가주어 진주어니까 파트너들이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약속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은 여기 동사 원형 중요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 it is important 주고 대절 속에 동사 원형 찾는 거. 물론 주어가 복수니까 현재형도 같은 형태지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업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